옛날 어느 고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종이 있었다. 이들 부부는 아직 신혼인지라 애정 놀이를 밝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을 맞대었다. 또한 낮에도 부부가 함께들로 일하러 나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이면 반드시 한바탕 즐겨야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주인 영감이 종에게 일렀다. 논에 잡초가 많이 자랐으니 너희 부부가 가서 모두 뽑아 놓도록 하여라. 하루 이틀이면 다 될 것이니라. 그리고 2, 3일이 지난 뒤 확인을 하자 종은 며칠 더 뽑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주인 어른, 생각보다 잡초가 많아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아무리 잡초가 많기로써니 며칠 더 뽑아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구나. 도대체 저것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길래 그러는지 내가 어디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주인 영감이 슬며시 논으로 나가 살펴보니 큰 나무 밑에 무수한 발자국이 나있고 반들반들하게 달아있는지라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 나무 위로 올라가 잎으로 몸을 가린 채 숨어서 지켜보았다. 잠시 후 종부부가 한동안 논에서 잡초를 뽑다가 여종이 먼저 나무 밑으로 오니 곧이어 남편도 따라 나와서는 부부가 함께 옷을 벗는 것이었다. 이때 여종이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지금 말놀이 한번 합시다. 그거 참 좋지. 이에 남편도 동의하니 아내가 엎드리더니 뒷발을 높이 들어차며 앞말 흉내를 내는 것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마치 순말처럼 두 팔을 땅에 짚고 기어가서는 아내의 그곳에다 코를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흡사 순말이 교미하는 것처럼 뒤로 올라타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편이 말 흉내를 내면서 입을 들어 하늘로 향하는 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주인 영감을 보고 말았다. 소스라치게 놀란 남편은 말소리를 내며 힝, 이제 그만하고 일하러 갑시다. 여종은 무슨 까닭인지 몰라 발을 구르며 힝, 한창 재미있어지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시 말 울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힝, 나무 위를 보구려. 거기 누가 있는지 보구려. 이에 여종이 나무 위를 쳐다보자 주인 영감이 깍깍, 나는 까마귀니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 장서방이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색시에게 맛을 들이더니 색시가 너무 좋아 장사는 본체 만체하고 잠시도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여보, 난 당신이 너무 좋아서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구려. 그렇게 거의 2달가량을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신랑에게 색시가 말했다. 여보, 당신이 저 때문에 장사를 나가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내일부터는 꼭 일을 나가도록 하세요. 아내의 말대로 아무리 가치 있는 시간이 좋기로써니 마냥 일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서방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장사를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여간 서운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조그만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다. 저기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뽑아줄 수 없겠소. 몸에 간직하고 가게 말이오.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내 당신과 떨어지려니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는구려. 색시는 고개를 저었지만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조금 뽑아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장서방은 곧바로 길을 떠났고 이튿날 저녁 무렵에 어느 객주집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밤이 되자 장서방은 한없이 색시의 품이 그리웠다. 마누라, 너무 보고 싶구려. 그래서 아내가 준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아쉬운 듯 만져보았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다. 이보시오, 방이 다 차서 그러니 오늘 밤은 나와 함께 보냅시다. 거 적적한데 잘 되었소이다. 그런데 장서방은 문득 장난치고 싶은 기분이 들어 앞 못 보는 사내에게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심심하니 내가 문제 하나 내겠소. 이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소? 좀채로 맞히지 못하실게요. 이에 안 못 보는 사내가 손을 뻗으며 대답했다. 어디 잠깐 일이 한번 줘보시오. 내 냄새를 맡아보고 한번 맞춰보리다. 주머니를 받은 사내는 잠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이윽고 주머니를 장서방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다음부터는 부인더러 좀 더 앞쪽 것으로 뽑아달라고 하시오. 이건 너무 뒤쪽 냄새가 나는걸. 사내의 말에 깜짝 놀란 장서방이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요?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이오?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가만 두지 않겠소. 그러자 안 못 보는 사내가 말하길. 이보시오.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똥꾸린내가 나지 않소. 옛날 어느 고을에 대사원이라는 높은 벼슬을 맡고 있는 어떤 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대사원이 된 뒤부터 미신을 엄격히 금하는 법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성황당이나 잡귀신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런데 이 재상은 색을 밝혀 한밤중만 되면 언제나 알몸으로 계집종의 방에 숨어 들어가 몰래 재미를 보곤 하였다. 아이고 사모라, 요 이쁜 것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살아. 하지만 부인에게 들킬까 두려워해 언제나 조심조심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마루에서 비틀대곤 하였다. 그런데 부인은 일찍부터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다. 하루는 재상이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구판이 크게 벌어졌는지 둥둥 북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오는 것이었다. 몹시 화가 난 재상은 사랑채로 종을 불러들여서 물었다. 아니, 내가 미신을 엄격히 금하게 하였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마님께 말씀을 올려도 도무지 듣지를 않으시니 소인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요. 이에 더욱 화가 난 재상이 직접 가서 따졌다. 이보시오 부인, 내가 지금 미신을 엄금하라고 시키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집에서 먼저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나라의 법이 어찌 지켜지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 3월 년이 밤마다 소리를 치길래 내 알아보니 요 근래 들어 노망난 벌거벗은 귀신이 나타나 대청에 숨어들었다가 가끔씩 방으로 들어가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여 푸닥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소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구판을 벌리게 된 것이니 당신이 이해해 주시구려. 이에 크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 재상은 군말 없이 허락해 주고 말았다.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허대감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오늘 밤도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에게 처방받은 비싼 보약을 다려먹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데 약값이 장난이 아니구려. 그렇게 약을 먹고 7일마다 합방하기를 7차례나 치루었으나 부인은 입덧을 하지 않았다. 허대감은 한숨을 토하며 아이고 기어코 대가 끊기는구나. 내 죽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대할꼬. 이에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출산을 못하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첩을 들여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감은 좋아라 하며 젊은 첩을 구해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청양산 겸비암에서 30년간 돌을 닦은 용한 도사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사를 만나고 태기의 효험을 본 안악들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터라 허대감 부부는 겸비암의 조그만 암자로 향했다. 도사가 말하길. 내보아하니 부인이 기가 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앞으로 7일간 나에게 기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치료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설명해도 모를 것이니 알 필요 없소이다. 그리고 내보아하니 남편은 잡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7일간 동굴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렇게 부부는 7일간 기치료와 수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10달이 지나자 기적처럼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생겼소이다. 그건 그렇고 도사님이 말한 방법대로 해서 그런지 아이가 꼭 도사님을 닮은 것이 참 신기하네 그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데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이 구석에서 떨고 있는 젊은 색시를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네, 오늘은 이 집까지만 털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젊은 색시를 보니 그냥 갈 수가 없겠구나. 이것 봐, 너는 저리 비키거라. 라고 말한 도둑은 방 한쪽 구석에 금을 긋고 남편을 금 안으로 몰아넣고는 지금부터 이 금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오기만 하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다. 알겠는가? 하고 위협을 했다. 이후 신랑은 도둑이 색시에게 달려들어 희롱하는 것을 멀찍이서 바라보고만 있었다. 다음날 부부는 관아에 찾아가 사또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우리 집에 웬 불안당 놈이 들어와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그놈이 저를 보더니 서방 옆에 금을 긋고선 밖으로 나오면 죽인다 하며 저를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서방이란 놈은 그놈 말대로 꼼짝도 않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도둑 맞은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꼼생이 같은 겁쟁이 남편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에 사또가 노하며 뭐라? 감히 우리 고을에 그런 잡놈이 있다고? 내 그놈을 당장 잡아 족치도록 하겠다. 그런데 자네는 정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고도 내가 사내 대장부라 할 수 있느냐? 지아비로서 목숨까지 걸고 싸웠어야지. 이에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당당히 말했다. 사또,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난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 그랬겠지? 그럼 무엇을 했느냐? 아마 그 불안당 놈은 절대로 모를 겁니다. 그놈이 그 짓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제가 그놈 보따리에서 몰래 열량을 빼냈습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부인이 남편에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등신아, 이왕에 빼낼 거 한 100냥은 빼냈어야지.